추운 토요일 아침 샌프란시스코 야외 카페에서 두 여성이 뜨거운 커피를 홀짝거리며 앉아있다. 이 시간에 두 친구는 집과 가족, 일, 그리고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할 일 목록을 다 잊는다. 카라는 요새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는 중이다. 늘 피곤을 달고 산다. 사무실에 감기가 돌 때마다 늘 걸리고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꼭 고약한 코 염증으로 진행된다. 또 전 남편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태워올 차례인데 까먹는 일이 벌어지거나 그녀가 일하는 투자사의 성질 더러운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그녀에게 면박을 주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 때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심장이 제멋대로 마구 쿵쾅거리기도 한다. 그 감각은 겨우 몇 초 동안 이어질 뿐이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 걱정이 되어 계속 잠을 못 이루게 된다. 그럴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기에는 아직 젊잖아. 안 그래?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리사에게 말한다. 불공평해. 같은 나이인데 내가 더 늙어 보여. 그녀의 말이 옳다. 아침 햇살의 카라는 더 초췌해 보인다. 그녀는 커피잔에 손을 뻗을 때에도 마치 목과 어깨가 아픈 양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반면에 리사는 활기 넘치는 모습이다. 그녀의 눈과 피부는 환하게 빛난다. 오늘 하루 쓸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듯하다. 그녀는 기분도 늘 좋다. 사실 리사는 자기 나이를 거의 잊고 산다. 예전보다 더 현명해졌다고 느낄 때만 빼고 말이다. 카라와 리사를 나란히 놓고 보면 리사가 실제로 더 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의 피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이 격차가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생활 연령을 보면 둘은 같은 나이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카라가 수십 년 더 늙었다. 리사에게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일까? 값비싼 영양크림? 피부과에서 받은 레이저 치료? 좋은 유전자? 카라보다 힘든 일 없이 살기에? 헛짚었다. 리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넘칠 만큼 받는다. 그녀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지금은 카라와 마찬가지로 홀로 자식을 키우고 있다. 재정도 빠듯하고 그녀가 일하는 신생기술 회사는 분기 보고서를 낼 때마다 자본 잠식을 겨우 모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두 여성은 전혀 다르게 나이를 먹고 있을까? 답은 단순하다. 이는 각 여성의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과 관련이 있다. 카라의 세포는 너무 일찍 늙어가고 있다. 그녀는 자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며 노화와 관련된 질환 및 장애를 향해 직행하고 있다. 반면에 리사의 세포는 재생되고 있다. 그녀는 더 젊게 살고 있다. 왜 누군가는 노년까지 재치 넘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반면 훨씬 더 젊은 누군가는 아프고 지치고 흐리멍덩해질까? 질병 수명은 노화의 질환들이 두드러지는 시기다. 심혈관 질환, 관절염, 약해진 면역계, 당뇨병, 암, 폐질환 등에 걸린다. 피부와 머리카락도 더 늙어 보인다. 게다가 노화의 질환은 하나가 찾아왔다가 사라지고 다음 질환이 찾아오는 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이 질병들은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경향이 있다. 카라는 질병 수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녀는 부르퉁하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고 말이다. 반면에 리사의 상황은 다르다. 50세에도 리사는 아주 건강하게 지낸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늙어가겠지만 오래도록 건강수명을 누린다. 그녀가 자신이 지금껏 지내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가 버거워지는 것은 80대가 되어서부터다. 왜 한 사람이 건강이라는 햇볕을 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질병 수명이라는 그늘에서 고통을 겪는 것일까? 우리는 자신이 어느 쪽을 겪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건강수명과 질병수명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본 문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왜 저마다 다르게 나이를 먹을까? 본성 논리의 최신판에 따르면 우리의 건강은 대체로 유전자에 좌우된다.
요람 주위에서 서성대는 운명의 여신은 없을지 몰라도 유전암호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장병과 암에 걸릴 위험성과 전반적인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본성이 노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기도 한다. 그들에게 카라가 친구보다 훨씬 더 빨리 늙어가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른다. 카라의 부모도 아마 심장질환과 관절염을 앓고 있었을 거야. 모두 DNA 때문이지. 불운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 물론 모든 이들이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다 라는 믿음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건강의 질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지금은 본성보다 양육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니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건강한 습관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카라의 조기 노화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까? 카라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해. 카라는 운동을 더 해야 해. 어떤 해결하지 못한 깊은 심리적 문제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을지도 몰라. 카라의 노화 촉진을 설명하는 양쪽 입장을 다시 살펴보자. 본성 쪽 견해는 숙명론처럼 들린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자신의 염색체에 암호로 담긴 운명을 지닌 채 태어난다는 것이다. 양육 쪽 견해는 조기 노화를 회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더 희망적이다. 하지만 양육 이론의 견해는 심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카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면 그들은 그 이유가 전적으로 그녀 탓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 옳을까? 본성일까? 양육일까? 유전자일까? 환경일까? 실제로는 둘 다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의 상호작용이다. 리사와 카라의 노화 속도 차이는 실제로 유전자, 사회관계와 환경, 생활방식, 운명의 장난, 특히 그 운명의 장난에 대응하는 방식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우리는 특정한 유전 집합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그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양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활 방식에 따라 특정한 유전자들이 켜지거나 꺼질 수도 있다. 비만 연구자 조지 브레인은 이렇게 말했다. 유전자가 장전된 총알이라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환경이다. 그의 말은 늘어나는 체중뿐 아니라 건강의 대다수 측면들에 적용된다. 우리는 건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건강을 세포 수준까지 살펴보면서 때이른 세포 노화가 무엇을 뜻하고 그것이 몸에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그 노화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역전시킬 수 있는지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세포의 유전적 핵심인 염색체까지 살펴볼 것이다. 바로 거기에 텔로미어가 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붙어있는 비암호화 DNA 조각으로서 특정한 염기 서열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짧아진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얼마나 빨리 닳아 없어지는지를 보면 세포가 얼마나 빨리 노화되는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텔로미어는 우리 자신에게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드러났다. 텔로미어는 우리가 내리는 지시도 받아들인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는 사실상 텔로미어에게 세포 노화 과정을 촉진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정반대 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정서적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 운동량, 유년기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심지어 동네의 안전 수준과 이웃들과의 신뢰도 관계가 있다. 이 모든 요인들은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며 세포 수준에서의 때이른 노화를 막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건강한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이다. 텔로미어를 늘림으로써 우리는 더 오래도록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다.
텔로미어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카라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텔로미어가 너무 빨리 닳아서 활력을 느껴야 할 나이에 질병 수명 단계에 들어서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불필요한 조기세포 노화의 결과에 사람들이 그만 시달리기를 바란다. 늙지 않는 비밀 1. 스트레스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 당신의 텔로미어는 사소한 스트레스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유독한 스트레스는 주의해야 한다. 유독한 스트레스란 단연간 지속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말한다. 유독한 스트레스는 텔로머라아제의 양을 줄이고 텔로미어를 줄일 수 있다. 짧은 텔로미어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서 감기조차 쉽게 걸리게 한다. 짧은 텔로미어는 염증을 촉발하며 염증이 서서히 증가하면 조직이 손상되고 노화 질환들이 생긴다.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도전적인 자세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면 심신의 스트레스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텔로미어 재생 실험실, 자아를 위협하는 스트레스를 줄여라. 자기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이 위태롭다고 느낄 때 당신은 아마 강한 위협 반응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대체로 자신을 모범 학생이라고 여길 때 기말 시험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도 자신을 주로 운동선수로 인식할 때 운동 경기가 그토록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등급이 떨어지거나 경기에 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경험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자신의 정체성에 도전을 받으면 위협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 결과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할 수 있고 그 여파로 정체성이 손상될 수 있다. 악순환이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당신의 텔로미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매우 강하고 탄탄하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이 악순환을 깨라. 자아 위협을 없애기 위한 지침. 스트레스 상황을 생각하라. 이제 마음속으로 또는 종이에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의 목록을 적는다. 스트레스 상황과 무관한 것들을 고르는 편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나 자신이 특히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생각해도 좋다. 이제 이 역할이나 가치 중 하나가 당신에게 유달리 두드러진 기여를 한 인생의 특정 시기를 생각해보자. 이런 사고 훈련의 효과를 말해주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대개 이런 연구들에서는 자원자들에게 10분 동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적으라고 요청한다. 이 작은 조작은 실험실에서 그리고 실제 삶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도전적인 마음 자세로 스트레스 과제에 대처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가치를 자각하는 훈련을 하면 과학시험에서 더 나은 성적과 더 높은 등수를 받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 반응을 완충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뇌의 보상 영역을 활성화한다. 다음번에 위협이 어른거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의 목록을 떠올리자. 한 간병인 어머니는 잠시 짬을 내어 자신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하나가 자폐아인 아들을 돕는 것임을 떠올린다. 그러면 긴장이 줄어들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는 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 그녀는 남들의 비난하는 시선을 무시하고서 자기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내가 보호해주는 공기방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아요. 자신의 가치들이 대단히 폭넓은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당신은 자존감을 확인하게 되고 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일도 적어진다. 거리두기. 자신이 느끼는 자아와 생각하는 자아 사이에 좀 간격을 벌리자. 오드레 메이덕과 이성 크로스 연구진은 무엇이 감정을 증폭시키고 금방 흩어놓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감정 스트레스 반응을 조작하는 실험을 몇 건 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사이에 거리를 둘 때 위협 반응을 긍정적인 도전 자세로 전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다음은 에이덕과 크로스가 찾아낸 거리두기 방법들이다. 언어적 자기 거리두기. 리즈는 왜 초조해야 할까? 처럼 3인칭을 써서 다가올 스트레스 과제를 생각하자. 제3자인 양 생각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자신을 청중에 소속시키는 것이나 벽에 붙은 파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벌어지는 일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된다. 에이덕과 크로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3자로 여기고 나를 쓰지 않을 때 위협, 불안, 부끄러움을 덜 느끼고 반출을 덜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스트레스 과제를 더 잘 수행하고 평가자들도 그들이 더 자신만만하다고 여긴다. 시간 거리두기. 곧 이어 들이닥칠 미래를 생각할 때 당신은 더 먼 미래를 생각할 때보다 더 큰 감정 반응을 느낄 것이다. 다음에 스트레스 사건을 접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10년 뒤에도 이 사건이 내게 여전히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질문을 하도록 했더니 더 도전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건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아차리면 더 빨리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각적 자기 거리두기. 거리두기는 위협 반응에 사후에 개입할 수 있는 비결이다.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뒤에도 여전히 감정이 배어있다면 시각적 거리두기를 통해 그 감정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건을 그냥 곧바로 다시 떠올리면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다시 떠오를 수 있다. 그 대신에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사건을 좀 더 멀리서 보라. 영화의 한 장면을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건을 정서적 뇌로 다시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대신에 더 동떨어진 상태에서 명확히 보게 될 것이다. 거리두기는 부정적인 기억의 힘을 얼마간 빼놓는다. 이 기법을 인지 탈용압이라고도 하는데 뇌의 신경 스트레스 반응을 단번에 줄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아마 뇌의 감정 영역 대신에 더 반성적이고 분석적인 영역을 활성화하기 때문인 듯하다. 다음은 에이덕과 크로스가 자원자들의 거리두기를 돕기 위해 썼던 글을 좀 수정한 것이다. 눈을 감아라. 감정 경험을 한 시간과 장소로 돌아가서 마음의 눈으로 그 장면을 보라. 이제 몇 걸음 물러서라. 그 상황을 벗어나서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자신과 동떨어진 사건을 자신이 지켜볼 수 있는 지점까지 물러나자. 이제 마치 멀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일어나고 있는 양 그 경험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라. 동떨어진 자기 자신에게 펼쳐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또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해보라. 그 또는 그녀는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상황이 10년 동안 내게 영향을 미칠까? 회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사건 뒤에도 계속 부정적인 감정과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면 시각적 거리두기 전략이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실제로 스트레스 사건을 겪고 있을 때 이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다. 마음속에서 자신의 몸 바깥으로 걸어나간다면 위협과 공격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비껴갈 수 있다. 늙지 않는 비밀 2. 세포를 운동시켜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다. 쌍둥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세포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유산소 체력 향상이다. 운동은 세포의 청소부들에게 힘을 불어넣으며 그 결과 세포의 쓰레기가 덜 쌓이고 미토콘드리아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활성산소가 줄어들게 된다. 최고의 체력과 대사 건강을 지닌 지구력 운동선수는 텔로미어가 길다. 하지만 그 텔로미어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극한 운동을 열망할 필요는 없다.
지나치게 운동을 하여 번아웃 상태에 빠진 운동선수는 근육세포의 텔로미어가 더 짧아질 위험을 포함하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운동은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운동은 스트레스의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텔로미어 재생 실험실, 젊음을 유지시키는 심혈관 운동. 다음은 독일 연구에서 텔로머라아제의 양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드러난 심혈관 운동이다. 꽤 이해하기 쉽다. 그냥 자기 최대 능력의 약 60% 수준에서 걷기나 달리면 된다. 다소 호흡이 가빠져야 하지만 그래도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40분씩 한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심혈관 운동과 같은 수준으로 텔로머라아제 양을 늘린다고 밝혀졌다. 일주일에 3번씩 할 계획을 세우자. 심혈관 운동 달리기. 준비 운동 10개, 10분. 인터벌 4회 반복. 달리기 빨리 3분. 달리기 천천히 3분. 정리 운동 천천히 10분. 달리기 하는 사람만 인터벌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은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벌 운동을 넣은 것이다. 배가 나왔다면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10분 추가하자. 걷기 운동. 인터벌 4회 반복. 빨리 걷기. 힘든 정도를 1에서 10단계로 나눈다면 6이나 7단계로 3분. 천천히 걷기 3분. 이 걷기 운동 방식이 텔로미어나 텔로머라아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건강한 운동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다. 이 운동 방식을 검토한 연구가 한 건 있는데 여러 체력 측정 항목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꾸준히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연구에 참여한 중년층 이상인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이 걷기 운동 방식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걸음수를 세다. 계획을 세워 운동을 하는 것 외에 온종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일상생활에 신체 활동을 엮어 넣는다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범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앉아 지내는 생활은 더 짧은 텔로미어와 관련이 있으며 더 많은 인슐린 내성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사적 변화를 야기한다. 그러니 온종일 조금씩 걷는 활동을 추가하자. 목적지에서 좀 더 멀리 차를 대거나 계단을 이용하거나 걸으면서 회의를 하자. 몇몇 앱 또는 아이워치에는 매시간 일어서라고 상기시키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또는 단순한 만보계를 써서 몇 걸음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매일 스스로 되새기는 방법도 좋다. 늙지 않는 비밀 3. 텔로미어도 잠이 필요하다. 잠을 충분히 자면 배가 덜 고프고 감정 기복이 덜하고 텔로미어 염기쌍도 덜 줄어들 것이다. 텔로미어는 적어도 7시간을 자는 것을 좋아한다. 침실에서 전자기기의 화면을 없애는 단순한 조치를 비롯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다.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불면증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자. 그런 문제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잦아지므로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불면증이 찾아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생각을 해서 걱정들을 가라앉혀라. 중증 불면증이라면 인지행동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텔로미어 재생 실험실 5가지 취침의식. 잠자는 공간을 평온하게 만들면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된다. 먼저 다음날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자. 그런 다음 작성한 목록을 딴 데 치운다. 그러고 나면 내일을 생각할 때 더 평온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또 경계 및 예측 모드를 유지하려는 정신적 노력을 얼마간 덜해도 될 것이다. 그런 뒤 취침의식을 준비하자. 다음은 평온과 이완을 최대화하는 5가지 취침의식이다. 1.
호흡이나 명상, 독서를 하면서 5분을 보내라. 잠자기 전에 책을 읽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행동도 마음을 지나치게 활동적인 상태에서 몰입한 상태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초점을 자신에게서 책의 내용으로 옮기면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다. 물론 매우 흥분을 일으키는 책이 아닐 때 그렇다. 2.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을 듣자. 진정시키는 음악은 신경계와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식 상태로 옮겨가기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앱은 취침용 음악 목록을 제공한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를 위한 취침용 바흐 음악, 뉴에이지 음악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한 긴장을 풀어주는 온천용 음악, 자연의 소리를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바다의 소리 등 졸음이 쏟아지게 하는 음악들이다. 3. 긴장을 풀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정효를 뿌리고 촛불을 켜고 조명을 은은하게 하는 등 편안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라벤더, 삼나무, 백단향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향기는 몸 전체와 뇌를 진정시킨다. 인공 조명을 약하게 했다가 완전히 끄는 것이 잠들기 좋은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4.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허브차를 끓이자. 향기를 풍기는 따뜻한 차는 하루 일과의 흔적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캐모마일, 라벤더, 장미꽃잎, 신선한 레몬이나 생강 조각으로 자신만의 허브차를 만들어 보라. 자기 직전에는 차를 마시지 말라. 누웠다가 화장실에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5. 스트레칭을 하거나 편안한 요가를 하자. 머리와 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긴장과 불안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더 체계적으로 취침 전 요가를 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것도 좋다. 요가 매트 위에서 해도 되고 이불 위에서 해도 좋다. 머리와 목을 부드럽게 돌린다. 길게 심호흡을 하면서 머리와 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돌린다. 날숨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자.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 1분이 지나면 부드럽게 방향을 바꾼다. 머리와 목을 1분 동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앞으로 구부린다. 매트나 이불에 허리를 똑바로 펴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앉는다. 숨을 길고 깊게 들이마신다. 숨을 내쉴 때 발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면서 허리를 구부리기 시작한다. 종아리나 허벅지 옆 매트나 이불, 발끝에 손을 댈 수도 있다. 구부린 자세에서 적어도 3회 길게 호흡을 한다. 준비가 되면 주의를 기울인 채 천천히 허리를 똑바로 편다.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아기 자세. 아기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함으로써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무리한다. 아기 자세는 전통적으로 요가에서 쉬는 자세이며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준다. 무릎을 대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한다.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으면서 팔을 쭉 뻗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다. 머리가 매트나 요에 닿을 때까지 구부린다. 완전히 편안하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몇 분 동안 아기 자세로 있자. 그런 다음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이제 꿀잠을 잘 준비가 되었다. 늙지 않는 비밀 4. 세포 건강을 위한 식사법. 염증, 인슐린 내성, 산화 스트레스는 당신의 적이다. 그것들에 맞서 싸우려면 신중한 식습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따르자. 지방이 적고 질 좋은 단백질이 많은 식품과 함께 과일, 채소, 통곡물, 콩, 견과 씨를 많이 먹어라. 이런 식단을 지중해 식단이라고 한다. 오메가3가 많은 식품을 먹어라. 연어와 다랑어, 잎채소, 아마씨와 아마유가 그렇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 보충제도 고려해보라. 붉은 살코기, 특히 가공육을 최소화하라. 매주 적어도 며칠은 채식주의자가 되도록 애쓰자. 육류를 제거하면 당신의 세포뿐 아니라 환경에도 혜택이 갈 수 있다.
당을 추가한 음식과 음료, 가공식품을 피하라. 텔로미어 재생 실험실, 텔로미어 친화적인 간식. 건강한 간식을 수중에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로 먹는 전형적인 간식은 가공된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지방, 당분, 염분이 들어있다. 우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분 함량이 낮은 홀푸드 간식을 권한다. 항산화 물질이나 오메가3 불포화 지방의 함량이 높은 간식을 몇 가지 제시한다. 집에서 만드는 견과류바. 견과류바를 만들기는 쉬우며 당분 함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음 견과류바에는 오메가3와 황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단 열량도 풍부하므로 너무 많이 먹지는 말자. 요리법. 호두 1컵, 카카오 닙스나 다크 초콜릿 조각 2분의 1컵, 구기자 같은 말린 열매 2분의 1컵, 추가해도 좋은 것들, 무가당 말린 코코넛 플레이크 2분의 1컵, 무염 또는 생해바라기씨 2분의 1컵, 생아몬드 1컵. 집에서 만드는 씨앗씨 푸딩. 씨앗씨에는 항산화 물질, 칼슘, 섬유질이 풍부하다. 남아메리카 원산인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씨 30g에는 오메가3가 약 5g 들어있다. 씨앗씨 푸딩은 간식으로도 아주 좋지만 아침 식사용으로도 좋다. 요리법. 씨앗씨 4분의 1컵, 무가당 아몬드나 코코넛 밀크 1컵, 계피 8분의 1 작은 술, 바닐라 추출액 2분의 1 작은 술. 섞어서 잘 저은 뒤 5분 동안 놔둔다. 다시 잘 저은 다음 냉장고에 20분 동안 두거나 끈끈해질 때까지 둔다. 밤새도록 두어도 된다. 추가해도 좋은 것들. 말린 코코넛 플레이크, 구기자, 카카오 닙스, 사과, 꿀. 해조류. 구하기 쉽고 텔로미어 친화적이다. 미국의 건강식품 전문점에는 올리브유를 발라서 소금을 뿌려 구운 조미김을 시스넥스라는 간식으로 판다. 여러 가지 맛이 있으며 짭짤한 간식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해조류에는 미량 영양소도 아주 풍부하므로 많이 드시라. 나트륨이 걱정된다면 조미가 안 된 김을 고르면 된다. 나쁜 식습관을 버릴 때. 식단에 건강한 식품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세포의 적들을 부양하는 당분 가득한 가공된 정크푸드를 피하는 것일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버리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습관을 바꿀 개인적 동기를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이루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다음은 식단을 바꾸려 시도할 때 가장 의미 있는 목표를 파악하도록 우리가 실험 자원자들에게 묻는 질문 중 몇 가지다. 당신의 식단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이라고 권한 적이 있는가? 이유는? 당신이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패스트푸드 또는 정크푸드, 당분, 기타 건강하지 못한 식품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걱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 집안에 당뇨병이나 심장병 내력이 있는가? 체중을 줄이고 싶은가? 자신의 텔로미어가 걱정되는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가? 바꾸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디인가? 자신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변화가 당신 자신과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동기부여를 하는 원천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시각화하자. 당신의 동기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면 90세에도 활기찬 자신이나 손자의 졸업식을 축하하는 모습을 떠올리자. 자녀들이 자란 모습을 볼 때까지 살고 싶은가? 자녀의 혼례식 피로연장 때 춤을 추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아마 몸 전체에 수십억 개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미래를 그 작은 텔로미어가 용감하게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동기부여가 될지 모른다.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자.
버폴로에 자리한 뉴욕 주립대학교의 우리 동료 렌 앱스타인은 미래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 과식을 비롯한 충동적인 행동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엘리샤 에펠 지음, 이하는 옹김 RH 코리아 출판, 노벨 의학상이 밝힌 더 젊게 오래 사는 텔로미어 효과라는 부제가 붙은 늙지 않는 비밀입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끝단을 지칭하는 단어로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가 점점 짧아져 결국엔 세포 복제를 멈추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노화이며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를 계속 생성해내는 효소 텔로머라이제의 역할을 규명하여 2009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저자는 이 책에서 매일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운동, 수면, 사고 습관 등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텔로미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며 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젊음과 건강의 열쇠를 발견한 이 시간,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